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리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전기차 특유의 하체 감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죠? 이런 대각선으로 들어갈 땐 더 그러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미러링이 돼가지고 여긴 또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얘는 선루프가 없죠.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트래버스 하이컨트리에 이어서 바로 또 볼트 EV를 보여드리게 됐고요. 타오를 보여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타오가 이거 다음이네요. 아마 바로 며칠 이내로 또 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아무튼 볼트 EV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반도체 문제 때문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됐고, 사실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볼트 EUV, 그러니까 쉐보레 최초의 전기 SUV인 EUV도 같이 내놨습니다. 근데 그건 오늘 시승은 안 하고 오늘은 볼트 EV만, 그리고 EUV는 살펴보는 거 영상 하나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볼트 EV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앞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되게 미끈해졌죠. 그리고 뭐 라디에이터 그릴이랄 것도 없지만 여기 완전히 막혀버렸고, 보타에도 까만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주르륵 켜지는 게 보이시죠? 전기차다 보니까 1회 충전했을 적에 주행 가는 거리가 어쨌거나 관건일 텐데 얘는 414km, 이것 역시 페이스리프트 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충전구는 이쪽에, 그러니까 운전석 쪽에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 급속 모두 가능하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 AS 이네요. 사이즈가 215에 501-17, 앞뒤 공통이고 뒷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나 이 테일램프 그래픽이 달라졌고 까만색 베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방향지시 등은 밑에 분리가 됐는데 여긴 또 빨간색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 엠블렘도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인테리어도 보시면은 센터 디스플레이가 크기는 같지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랄까 화소수가 많아졌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 디스플레이가 보면 충전이라든지 에너지 배터리가 어떻게 지금 충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볼 수가 있습니다. 테크닉, 주행지형, 실내 온도 이런 것도 세분화되어 있군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미러링이 돼가지고 여긴 또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선 없이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탔었던 1세대 볼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기어노브 이 스틱이었었는데 이제 버튼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파킹, 뉴트럴은 누르는 거고 리버스랑 드라이브는 당기는 겁니다. 약간 좀 낮습니다. 손 위치가 좀 더 높아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대신 이제 공간이 좀 더 거주성이 느껴지죠. 시트는 열선만 3단계로 들어가 있고 이오나이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오늘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데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글러브 박스는 아무것도 마감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원 페달 시스템이 있어서 누르면 녹색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골프 카트처럼 탈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되게 회생제동이 세요. 자, 계기판은 크진 않습니다. 작죠. 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정보는 다 보여준다는 거. 밑에 이제 타이어 공기압 타이머, 운전자 보조 시스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트릭 컴퓨터, 음악, 우문식시,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콤파스 방식이고, 전화, 그리고 요거는 레이아웃, 모던, 고급.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고급이면 영어로 쓰고 모던이면 한글이라는 건가? 이 버튼의 조작감은 뭐 좀 투박하다고 해야 될까? 텐션은 확실한데 눌리는 감각이 뚝뚝 끊기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버튼이 그래요. 운전대 뒤쪽에는 이거 볼륨 조절 버튼이 이쪽에 있고, 또 왼쪽에는 채널 돌리는 버튼, 그리고 이거 독특한 요거 시프트 패들이 한쪽에만 있는데 리젠 기능입니다. 그래서 당기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회생제동을 최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현대차처럼, 현대기아차처럼 회생제동 단계를 세분화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리젠 기능으로 해놨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 편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탈 수 있다는 게 이 차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룸미러는 일반 룸미러입니다. EUV 같은 경우는 이게 카메라 룸미러가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 캐딜락에서 봤었던. 그래서 가운데 사람이 앉더라도 이걸 통해 가지고 후방 시야 걱정 없이 달릴 수 있을 텐데 얘는 일반 룸미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바이저에 램프가 없네요. 시트는 지금 8방향 전동식인데 이거 시트가 좀 되게 얇아요. 여기가 이거, 그리고 열어보면 열어볼 필요는 없겠으나 먼지 엄청 끼지 않을까. 저런 볼트도 다 그대로 보이네. 여기 수납 공간 넓게 있어서 물건 담기 좋겠고요. 또 이 센터 콘솔도 되게 깊습니다. 자, 볼트 EV 2열 공간 보여드릴게요.
도어는 넓게 열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드나드는데 문제는 없겠고, 바닥이 좀 낮아서 좋네요. 얘가 그냥 해치백이라고 할 수는 없고 SUV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런 데를 보면 휠 아치에 보면 또 SUV 요소인 플라스틱을 또 덧대놨죠. 그래서 어떤 오프로드 갈 수 있는, 물론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아주 지상고 높인 그런 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플라스틱을 하부에 다 대놨어요. 그래서 좀 데미지에 유연하게끔 그런 특성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해치백에 좀 더 가깝습니다. 쉐보레에서는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바닥이 낮아서 근데 이제 여성 승객이나 아니면 체격이 작은 아이들 다니기 드나들기는 쉽겠고, 그리고 윈도우가 원터치입니다. 근데 내려가는 것만 원터치고 올라가는 건 당겨야 된다는 거. 유리는 혹겹인데 얇긴 합니다. 타보면 EUV와 앉아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머리 공간에서는 EUV랑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UV가 시트가 좀 높더라고요, 2열이. 그래서 뭐 내다보는 거는 저 EUV가 더 좋긴 하고, 이 옆 공간은 그래도 좀 EUV가 낫구나. 비슷한, EUV가 75mm가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한 건 있습니다만, 뭐 EV랑 아주 절대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얘는 선루프가 없죠.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루프 라이닝을 지금 밝은 색으로 해서 좀 더 그래도 밝아 보이는 그런 건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 근데 윈도우가 낮구나 이게. 여기가 낮아서 내다보는 이 개방감은 되게 좋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송풍구는 없어요. 이거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2열에 사람이 타면은 많이 아쉽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충전도 A타입, C타입 모두 한 개씩 가지고 있고요. 발 놓는 공간이 오히려 EUV보다 EV가 좋습니다. EUV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EV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서 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등받이 각도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헤드레스트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얘도 헤드레스트는 좀 폭신폭신하네. 근데 이 시트의 두께가 얇습니다. 전반적으로. 허벅지 받침도 조금 짧네. 허벅지 받침이 좀 짧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눈대중으로 볼 때는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암레스트 컵홀더 갖췄고, 이 지지대도 잘 갖춰져 있고요. 이게 끼면은 근데 잡아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손가락을 쑤셔 넣어야 돼요. 여기 뭐 이런 잡는 고리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바닥은 평평해서 3명 앉기에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시트가 얇죠.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네, 이제 볼트 EV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파워트레인적으로는 달라진 건 없고요. 지금 기존 그대로 66kWh 배터리에다가 최고 출력은 150kW인데 환산해 보면 약 204마력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일단 414km니까 그게 굉장히 좀 현실적이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주행 거리가 아닌가 싶고, 이거 제가 시승하기 앞서서 저도 워낙에 볼트를 처음 전 1세대 타보고선 지금 2세대에는 페이스리프트 전에 건 안 타보고 지금 페이스리프트 버전만 타기 때문에 이거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을 갖고 있는 차주랑 통화를 했는데 단점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쉐보레 하면 이른바 우리가 그 얘기하는, 일단 출발하면서 얘기하죠, 이런 좀 투박한 인테리어를 단점으로, 야 이게 차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주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인가 봐요. 물론 그 차주는 전에 산타모라든지 아니면 뭐 경차를 소유했었던 차주긴 한데,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근데 뭐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게 바뀐 건 아닙니다만, 이전에 페이스리프트 전에도 이렇게 큼지막한 게 들어갔었는데, 이게 화소수는 더 좋아졌대요. 그래서 더 선명해졌대요. 근데 이런 디스플레이랑 맞물려 가지고,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풀 디지털 계기판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저도 딱히 뭐 아쉬운 걸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옛날에 크루즈를 라세티 프리미어를 탔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뭐 자동차가 얼마나 막 3억짜리 이런 집값이랑 맞먹는 게 아니고서는 괜찮지 않나, 문제 없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차주가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걔도 이제 주행 가는 거리는 얘랑 똑같아요.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랑 414km인데 여름에는 580까지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580km까지 주행을 했다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건 근데 그분이 좀 특이하게 굉장한 연비 주행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예상은 하는데, 느낌으로는 저도 얘 414 이상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담당자 말로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앞에 뭐 얼굴 바뀌고 또 뭐 에어백 집어넣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서스펜션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편안함 쪽으로 세팅을 설정을 새로 했다고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지 않은 전기차들은 공통되게 뭐랄까 이 낮게 깔린 배터리 그리고 그 무게가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버틸 수 있게끔 서스펜션도 더 단단하게 더 세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불규칙한路面이라든지 아니면은 속도 방지턱 같은 걸 넘었다가 떨어질 적에 뒷바퀴가 떨어질 적에 이 무게가 확 눌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운싱이 또 심할 거 아니에요. 늘어난 무게만큼이나.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 서스펜션적인 부분에서 좀 그 전기차 특유의 무거운 전기차 특유의 그런 주행 질감이 남기 마련인데 볼보는 그 부분에서도 볼보란다. 이 볼트는 볼보 설정을 새로 해가지고 전에 그 탄탄한 약간 좀 단단했었나 봐요. 저도 이걸 그래서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전의 모델을 타고서는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타보는 건 확실히 좀 물렁물렁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살짝 꼬부랑길에서라든지 얘는 SUV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옆에 휠하우징을 보면은 아치에다가 또 플라스틱을 둘렀죠. 그러니까 얘는 좀 크로스오버 성격이 있는 그런 해치백과 SUV의 중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차체 구조 때문에 더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EUV 따로 또 보여드릴 텐데 EUV는 얘보다 휠베이스가 75mm가 더 길거든요. 그리고 걔는 또 아예 그냥 SUV라고 하니까 쉐보레 최초의 SUV, 전기 SUV라고 하니까 그런 승차감이 더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스티어링은 아주 단단한 그런 확 조여진 정확한 정밀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느낌이 인위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움직임은 있는 편. 이 차는 근데 어쨌거나 그 몰아붙이는 차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승을 위해서 이런 길을 달려보는 거고 움직임 파악하기 위해서 204마력 최고 출력은 사실 요즘 만나본 전기차들 치고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코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그런 건 느낄 겨를이 없고요. 사실 얘가 이제 보조금 다 받으면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 초반 2천만 원 후반까지도 가능한 수준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 매우 현실적인 정말 전기차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2년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트림도 프리미어 트림 하나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모르게 헤맸네. 얘가 이제 기어 노브가 전부 버튼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도 모르게 지금 당기려고 했는데 버튼이 또 그리고 좀 더 낮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더 높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얇은 건 좋고 공간을 잘 쓸 수 있으니까. 스티어링이 좀 무거워지네. 이게 전자식 스티어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절이 되나 봐요. 무게감이라든지. 스포츠 모드에 따라서는 스포츠 모드를 끄는 건 또 근데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스포츠 모드와 안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간에는 스티어링에서도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다시 바로 가볼게요.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지금 안쪽에서. 그래도 늘어나는 폭이 제법 있다는 거. 지금도 그렇고, 타보면 어쨌거나 지극히 정말 미국 실용주의 차라고. 그러니까 실용성이라는 게 뭐랄까 거주성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주행 질감도 이건 내물차 아니고 정말 데일리로 출퇴근을 하든 아니면은 집에서 집차로 쓰든 그렇게 편히 타게 만든 차지 이거는 펀드라이빙과는 다른 차야 라고 모든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전과 비교를 했을 적에 프리미어 트림과 비교를 했을 적에 가격이 정확히 아까 684만 원이라고 그랬나? 그렇게나 싸졌어요. 이 차가 그리고 출시가 지금 많이 밀렸죠. 부득이하게 그 코로나 반도체 이슈 때문에 밀린 거긴 한데 원래는 작년에 2021년에 나왔어야 될 차래요. 근데 이제 2022년형으로 해서 이제 나온 거긴 하고 그만큼 시장을 많이 뺏겼죠. 전기차 시장에서. 아이오닉 5가 작년에 엄청 팔렸으니까. 그래서 쉐보레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볼트 EV로 일단 바닥에 많이 깔자 이런 전략이 아닌가.
많이 눈에 보여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할 거고, 그래서 그런지 색깔도 이번에 이 볼트 EV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검정, 흰색, 그리고 그 약간 하늘색, 여리여리한 하늘색 같은 거 있죠. 그 색깔 세 가지만 판매를 하는 걸 보면 잘 팔리는 것만 팔겠다는 거예요. 일단 들여오는 건 다 팔겠다는, 모든 브랜드가 그런 입장을 갖고 차를 들여오긴 하겠으나, 만들긴 하겠으나 그냥 인기 색상만 지금 파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뭐 5단계까지 막 조절을 하죠, 현대차들은. 근데 얘는 요 왼쪽에만 시프트 패드를 있어서 이거 당기고 있으면 그냥 리젠, 그래서 리제네레이터,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페달 드라이브랑 마찬가지로 거의 브레이크 안 써도 될 만큼 제동력이 세게 올라오고, 그리고 아예 그냥 여기서 이 원페달 드라이브 버튼이 있어 가지고 누르면은 진짜 골프 카트처럼 몰 수도 있게 해놨어요. 예.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는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충전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공통되게 좀 이건 세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냥 끄면 되죠. 얘는 그리고 정차했다가 멈췄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가는 것까지도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초간 된대요. 앞차가 2초 안에 출발하면은 내가 엑셀러레이터 안 밟아도 지가 출발하는 것까지도 된다고 하고요. 썬루프가 없는 건 내내 아쉽습니다. 썬루프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조차도 없거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지금 40만 원인데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는 게, 얘는 스마트폰 미러링이 무선으로 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리고 또 이 자동차 뭐 자체 내비게이션보다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더 똑똑하죠. 길을 더 잘 찾죠.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고, 가속해 볼게요. 세지 않아요. 204마력인데 가속할 때조차도 뭔가 이런 느낌 보셨나요? 지금 노면에서, 예, 이런 거에서 확실히 그런 전기차의 특이한, 전기차 특유의 하체 감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죠? 이런 대각선으로 들어올 땐 더 그러네. 승차감은 이게 그래도 좀 풀었다고 하는데, 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계적인 안내음도 쉐보레스럽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지금 턱 넘는 거 한번 보시죠. 넘을 때는 스무스, 뒤에 떨어질 때도 스무스하네요. 그러니까 연속된 방지턱이거나 아니면 불규칙한 노면이 아닌 하나 있는 방지턱에서는 괜찮습니다. 지금도 한번 보죠. 속도 안 줄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뒷자리 사람이면은 제법 불편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볼트 EV도 싱글 라이프에 어울릴 것 같아요. 뭐 가족을 가끔, 가족 규모가 작은 어떤 뭐 와이프라든지 아니면은 친구 태우고 다닐, 가끔 탈 수 있는 그런 차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볼트 EV를 이렇게 시승해봤는데, 타보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장점은 가격이 사실 제일 큰 장점이자 그것만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메이저 제조사가 만드는 전기차 중에는 조회 빼고는 제일 싸죠. 얘가 거의 뭐 가장 저렴한 차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은 주행 가는 거리. 실제 주행 가는 거리는 이제 인증받은 414보다 더 크죠. 이 경박한 소리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경음기가 아무 거침없이 들어오는군요. 두 번째 장점은 아무튼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편의 장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뭐 스마트폰 무선 미러링, 무선 충전, 또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이런 게 다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단점 세 가지를 또 꼽자면은, 단점은 첫 번째는 2열 송풍구가 없는 게 좀 큰 단점이 아닌가. 그것만 보더라도 뒤에 사람 가끔 태우라는 건가 뭐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또 이 소재, 인테리어, 저는 근데 이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승차감도 이거는 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단단한 건 있는데 여전히 좀 단단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은 두 가지 정도네요. 네, 이상으로 볼트 EV 시승은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UV 시승기도 얼른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마 타오가 바로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2월 25일 6일인데 3월 초에
바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맙습니다.